날이 갈수록 미얀마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제는 일말의 양심도 저버린 채 시위대를 향해 아낌없이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벌어진 바고 대학 살해는 미얀마 시위대 80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얀마 시위대의 시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장기 매매를 위해 장기 적출을 감행하는 짓을 벌이면서 망자에 대한 모독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얀마 군부에 대해 항의와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그에 더해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는데요.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살로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해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벌인 조치 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숨도 못 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거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기업 대우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모토로 김우중 회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대우 인터내셔널은 1985년 미얀마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진출한 것인데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선 투자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사들을 세우면서 대우인터는 빠르게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미얀마 군부와의 인연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일찌감치 중요 인사들과 인맥을 맺은 덕분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가스 사업도 이 시점부터 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IMF의 직격탄을 맞아 무너졌고 대우인터 역시 오랜 기간 버티다가 결국 2010년 포스코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약 5억 입방피트에 달하는 가스를 중국과 미얀마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지속된 사업이 불안한 미얀마 정세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사태가 격화되면서 이러한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포스코는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정권 시기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군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군부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사실이었고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포스코는 결국 군부와 연관이 있는 미얀마 경제홀딩스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며 제재에 굴복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의 연관성을 지우고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인데요. 이는 지난 한국 정부의 제재 동의 결정이 실효를 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시위가 지금과 같은 유혈 사태로 크게 번지기 전에 시행된 조치라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압박을 포함해 군사적, 인도적 지원도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교류를 끊고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더불어 치안 분야의 교류도 중단해 미얀마 경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루탄을 비롯한 군용물자 수출도 불허했는데요. 미얀마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한국 제품들이 사용된다는 비난이 나오자 미얀마군에 유입되는 한국 물자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였는데요. 2021년 기준 공적개발 원조 지원 규모가 약 94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2020년에도 903억 원이 지원되어 미얀마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고마운 상황이었는데요. 지원 분야 역시 다리 건설을 포함해 공공재 건설, 농업개간 시설 확충, 신도시 개발을 위한 물자 제공 등 미얀마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얀마와 함께 추진하던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이 이에 포함되었는데 이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줄을 강하게 움켜쥐고 전방위 지원 사업을 끊으면서 군부를 말려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강경 대처에 미얀마 군부도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의 협력 중단 결정이 나기 전 미얀마 군부는 다급하게 포스코 인터에 사람을 보내서 중단 결정을 막으려고 했다는데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얀마 군부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주의 운동가들도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국민통합정부가 설립되어 민주주의 운동의 구심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군부에 의해 축출된 정부 인사들이 모여 설립한 민주정부입니다.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며 만인 카잉단 부통령 대행이 국민통합정부의 임시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구심점이 설립되면서 연방군 설립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에 맞설 군대를 모집하게 된 것인데요.
더 이상 민주주의 투쟁의 산발적인 교전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부에는 미얀마 소수민족들도 참여해 연대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직이 갖춰지면서 국제사회도 이들 정부를 미얀마 합법정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얀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포함해 아랍의 봄을 겪었던 중동 국가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경험을 공유했던 국가들이 미얀마에 힘을 보태는 형세입니다. 미국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던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여해줘서 고맙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요인들과 접촉하면서 미국은 미얀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역시 국민통합정부와 발맞춰 미얀마 사태 수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더불어 게릴라전 승리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 독립군이 군부와의 교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최북단 카친주의 알로번 고지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독립군은 군부의 320 경보병대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번 전투로 군지휘관을 비롯해 100명의 병력을 사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육로를 통해 카친주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이번 알로번 고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육로를 통한 공격을 포기하고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군대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승리와 함께 미얀마 임시정부가 꾸려지면서 민주주의 시위에 힘이 붙게 되었습니다. 반격의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달리 군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얀마 최대 축제인 틴잔 연휴에 군인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시민군과 대조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였습니다. 만달레이의 한 사관학교에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관 생도들이 틴잔 축제를 즐기며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모습은 현실과 사뭇 다른 광경이었는데요. 틴잔 축제는 물축제로 유명하기에 호수와 물총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도 영상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2월 쿠데타 이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민들을 존중해서 다른 미얀마 지역에서는 틴잔 축제를 즐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간인들은 자신의 왼팔에 혈액형과 번호를 적고 죽음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군인들을 비롯한 군부 관계자들은 축제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세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부는 미얀마 시위가 성공적으로 진압될 것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한때의 소요라고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부 뒤에 있는 중국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대놓고 편든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2일 긴급 소집되었는데요.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본국의 검토가 있지 않으면 성명을 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 역시 외부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각종 사업을 통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서포트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R2P는 한국어로 보호 책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 정부가 보여준 책임 있는 태도에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미얀마에서 한국은 R2P, 보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다른 서양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한국이 책임을 진 것입니다. 반인륜적 범죄나 집단 학살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개입해 이를 교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보호 책임의 뜻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이 권리가 있었기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가 가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거 R2P 권리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라면 미얀마 문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을 항상 응원하며 한국에서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언젠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